두 번째 발표자를 만나보겠습니다. 네. 중앙교육연수원 강동훈, 정재훈 교수께서 학교 경영자의 미래교육 역량 강화 과정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교육부 중앙교육연수원 강동훈, 정재훈 교육연구사입니다. 예, 지금부터 학교 경영자 미래교육 역량 강화 과정 모듈 선택형 하이브리드 러닝을 통한 수요자 중심 연수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발표는 연수의 개관, 주요 추진 내용, 성과 및 향후 계획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과정 개요입니다. 학교 경영자 미래교육 역량 강화 과정. 이 연수명을 보시고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네, 저는 학교 경영자 그리고 미래교육이라고 하는 낱말이 눈에 띄는데요. 강 연구사님, 예. 이 낱말의 의미를 소개해 주시죠. 네, 연구사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이 두 개의 낱말이 바로 본 연수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먼저 다음 자료를 보시면서 학교 경영자에 주목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죠. 네, 교장 선생님이 활짝 웃는 표정이 눈에 띄는데요. 제목만 봐도 학교 교장 선생님의 긍정적인 변화가 학교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내용 같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학교 안의 제왕이라는 불명예를 받는 것처럼 교장 선생님으로 인해서 학교의 분위기가 좋아지지 않는 현상도 목격할 수 있습니다. 추가 자료를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EBS에서 방영된 영상인데요. 사회자가 질문을 합니다. 교장 선생님의 리더십에 주목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 묻자 패널들은 다음과 같이 답변을 합니다. 패널들의 답변을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학교 변화의 열쇠는 교장 선생님이다. 네, 추가적으로 인터뷰 영상을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교장 선생님의 역할에 대해 묻는 질문에 선생님은 이렇게 답변을 하십니다. 그건 뭐 100이죠, 100. 교장 선생님 한 분이 모든 걸 다 바꿀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 교장 선생님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바꿀 수가 없다는 뜻으로 100이라는 말입니다. 교장 선생님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고 바뀔 수 없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학교 경영자에 주목한 이유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 미래 교육에 주목했습니다. 챗GPT와 같은 생성형 AI의 등장, 그리고 기후 환경 위기, 인구 변화와 같은 빠르게 변화하는 미래 사회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 다음 5가지의 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학교 경영자는 미래 교육으로의 복합적인 역량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이에 전년도부터 올해까지 총 23회차 연수를 운영하였고 연수 일정표는 다음 표와 같습니다. 연수의 대상은 교장, 교감 선생님인 학교 경영자이고 총 1667명이 이수하셨습니다. 주요 특징으로는 첫째, 정책 연구를 통해서 학교 경영자의 미래교육 역량에 특화된 주제를 선정하고 특색 있는 교과목을 운영하였습니다. 둘째, 희망하는 과정을 선택 수강할 수 있도록 연수 마켓 형태로 운영하였습니다. 셋째, 토크 콘서트와 실습, 그리고 군인 발표와 같은 참여 중심의 교육 과정을 운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찾아가는 사후 연수 서비스를 통해서 사후 관리를 강화하고 현업 적용도 우수 사례를 발굴했습니다. 자, 다음은 주요 추진 내용입니다. 모든 연수 설계의 출발점은 현장에서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에 대한 요구 분석입니다. 다양한 요구를 면밀하게 분석하는 것이 성공적인 연수 설계의 기반이 아닐까 싶은데요. 연수의 출발점은 요구 분석이다. 네, 참 공감합니다. 그래서 본 연수 설계를 위해서 다음과 같이 6개의 요구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환경, 즉 학교 내외부를 둘러싼 학교 환경 변화를 살펴보고 학교 밖의 환경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정부, 인사혁신처, 교육부 등의 조직의 요구를 함께 분석하였고요. 미래교육 역량은 무엇인지, 그리고 학교 경영자에게 필요한 미래교육 역량은 무엇인지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또 이를 위해서 학교 경영자들은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다른 기관들에서는 어떤 연수들을 진행하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네, 연수 설계 원리로 다음 5가지를 중점 사항으로 두었습니다. 참여 중심 교수 설계 원리, 수요자 선택형 연수 마켓, 사전 그리고 본 연수, 사후 연수의 체계화, 교육 트렌드를 반영한 연수의 최신화, 주제 특성별로 기간을 달리 설정한 연수의 유연화입니다.
또한 분석부터 평가까지 이루어지는 에디 모형과 여기에서 나온 평가 의견을 피드백 삼아서 유연하게 수정 보완하는 에자일 모형, 즉 에디 모형의 체계성, 에자일 모형의 유연성, 이 두 가지 장점을 모두 살려 연수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연수의 목표 체계를 미래 교육을 위한 지식의 이해, 기능의 확장, 태도 및 가치의 변화, 더 나아가 전이와 실천까지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교실 수업 혁신, 교육의 대전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학교 교육, 공간 혁신, 소통과 노사관계라는 역량 기반 모듈형 교육 과정을 구성하였습니다. 교장 선생님의 요구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필요한 연수를 담는 연수 마켓을 운영하였고, 나에게 맞추다 연수 마켓을 실현하였습니다. 이러한 교육 과정이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시스템적인 지원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17개 시도교육청과 공동으로 개발한 차세대 지능형 교육연수 플랫폼, 바로 배움 놀이터를 활용하여 상호 소통형 연수를 지원하고 에듀테크를 적용하고 학습경을 관리하는 등 다양한 기능을 활용하였습니다. 네, 교육 운영 단계는 학습자, 연수 디자이너로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습자가 사전, 본, 사후 학습 단계에서 어떤 것들을 경험하게 될지 미리 떠올려보고 다음과 같이 구조화하여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연수 디자이너로서는 사전 준비 단계에서 무엇을 챙겨야 되지, 그리고 교육 운영과 사후 관리 단계에서는 어떤 점에 주목을 해야 되는지를 다음과 같이 구조화하여 체계적으로 준비하였습니다. 이어서 교육 운영 시의 중점 사항을 살펴보면, 첫째, 선택 중심의 유연한 과정을 운영하였습니다. 연수생마다 여건과 참여하는 방식, 그리고 선호하는 연수 방식이 모두 다를 텐데요.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서 필요에 따라 대면 또는 비대면을 선택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교육 운영 전반에서 참여형 교육 과정을 일상화하였습니다. 사전 단계에서는 패들렛을 활용해 사전 과제를 부여하고 여기에서 나온 질문들을 본연수에서 적극 활용하였습니다. 본연수 단계에서는 토크 콘서트, 실습, 사례 탐구 등의 참여 중심의 학습을 적극 활용하였고요. 그 다음에 분임 활동을 적극 확대하여서 분임원들 간의 전문적 학습 공동체 활동을 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자료는 참여형 연수 방식 중에 하나인 토크 콘서트를 운영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제에 대한 균형 잡힌 인식을 위해서 정책 담당자, 학계 전문가, 현장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강사진을 구성하였습니다. 이때 연수생은 수동적인 입장에서 참관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질문도 하고 소통하는 하나의 구성원으로 참여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역량이 뛰어난 연수생의 경우에는 다음 연수의 강사로 모셔서 선순환의 구조를 구축하였습니다. 네, 한편 급변하는 사회 흐름 속에서 좀 더 폭넓은 시야를 확보하기 위해서 캐리스, 니아와 같은 공공기관과의 협업은 물론이고 마이크로소프트 등의 대기업, 스프러너 등의 스타트업 기업 등과의 협업도 적극 확대하여서 연수생들에게 신선한 경험을 제공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네, 그런데 강용사님, 하이브리드 러닝이나 토크 콘서트 이러한 참여 연수가 정말 중요하긴 한데요. 우리 원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에서도 많이 시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연수의 차별점이나 좀 더 신선한 접근은 없을까요? 네, 있습니다. 제가 화면에 띄워놨는데요. 찾아가는 사후 연수 서비스, 일명 연수 무료 배송 서비스입니다. 보통은 본 연수에 주목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간과하기 쉬운데, 자, 연구사님, 다음 화면을 보시고 왼쪽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거 혹시 발견하셨을까요? 네, 팔로우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방금 말씀해 주신 게 후속 학습이라고 합니다. 보통은 이제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학습 자체에 주목을 하다 보니까 이 후속 학습에 영향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 연수원의 과정도 되돌아보니 이러한 부분들이 좀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찾아가는 사후 연수 서비스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 사후 연수 찾아가는 서비스는 어떤 절차를 거쳐서 진행되었나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원 누리집에 이렇게 홍보를 하고요. 17개 시도교육청 전체를 대상으로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그래서 22년도에 본 연수를 이수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학교의 지역, 규모, 그다음에 요청한 연수 주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최종 6개의 학교를 선정 방문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이 사전에 컨설팅 요청 내용을 받았고 이를 참석하는 전문가에게 보내서 전문가 답변서도 함께 제공하였습니다.
그래서 내용 전문가, 원내 교수, 우리원의 연수 담당자 등으로 구성된 연수 지원팀을 구성하여서 방문한 것입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사후 연수 서비스를 방문한 학교들을 살펴보시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모든 학교를 방문할 수는 없는 상황인지라 그렇지 못한 학교들을 대상으로는 최신 정보가 담긴 카드 뉴스를 제작하여서 다음과 같이 배포하였고 한 명의 연수생도 놓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잠시 사후 연수 서비스 사진을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참여하신 분들의 활짝 웃는 모습이 돋보이는데요. 그런데 학교에 가실 때 캠핑카를 타고 가셨는데요. 예, 캠핑 누구나 다 좋아하는 문화이죠. 캠핑이라는 공간을 이 문화를 통해서 강사와 연수생 간에 적극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자 하였고요. 또 하나는 최신 HRD론에서 강조하고 있는 지속적인 학습 여정이라는 점을 함축적으로 내포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럼 후속 연수의 중요성으로 시작한 것 같은데 실제 학교를 방문해서는 어떤 연수를 했는지 궁금합니다. 네, 맞춤형 지원 방식도 각각 요구에 따라 다르게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 상단에 있는 것은 교장 선생님의 집중 지원이 필요할 때는 소규모 컨설팅을 진행을 하였고요. 밑에 있는 장면은 디지털 대전환처럼 교장 선생님이 직접 교직원들의 역량을 지원하기 어려울 때는 전문가를 모셔서 교직원의 역량 향상을 적극 도왔습니다. 그리고 왼쪽 상단에 있는 것은 교장 선생님의 변화는 결국 학생에게 이어질 텐데 학생들을 대상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찾아가는 사후연수 서비스, 연수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도 굉장히 인상적인 방식인데 해외 교육부 관계자와 교장 선생님들 대상으로도 사례 공유를 했었죠. 네, 맞습니다. 에이펙 국제교육협력원 주관으로 열린 포럼에 참석해서 해외 12개국, 국내 경영자 100여 명을 대상으로 사례를 다음과 같이 공유드렸습니다. 해외 교장 선생님들께서도 운영 노하우를 묻는 질문을 하셨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자, 그럼 다음 순서로 연수의 운영 성과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평가와 관련하여서 다음 연수생 반응평가, 학습평가, 역량평가, 현업 적용도 평가 이렇게 네 부분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연수생 반응평가는 정량과 정성평가로 진행하였습니다. 정량평가는 설문을 통해서 교육과정 만족도와 강사 만족도를 측정하였고 정성평가는 자체 플랫폼을 이용하여 연수생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네, 교육과정 만족도와 강사 만족도는 다음과 같이 모두 95점을 기록할 정도로 높은 점수를 보였습니다. 정성평가 자료를 살펴보면 연수의 중점 사항과 운영 방법 등에 대한 의견을 전반적으로 조사하면서 연수 개선을 위한 자료로 적극 활용하였습니다. 또한 연수 모니터단을 분인별로 한 명씩 선발하여 연수에 관한 심층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학습평가는 분임활동 결과 보고서를 토대로 연수 내용에 대한 이해도를 전반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연수를 기획하는데 중요한 기초자료가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역량평가도 함께 진행을 했는데요. 역량평가는 총 4개의 범주로 구성된 사전 사후 설문지를 활용하였습니다. 미래교육 역량과 관련된 중요도 인식, 역량의 변화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연수 이전부터 미래교육에 관한 연수생들이 관심이 굉장히 높은 상태였음에도 각 영역 모두 향상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수행 역량에 관한 결과 또한 본 연수를 통해 굉장히 유의미한 상승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현업 적용도는 자신감, 적용 계획, 수행 향상 범주로 나누어 살펴보았는데요. 이 역시도 이렇게 향상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본 연수를 통해 얻은 교육 효과를 다음 4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수요자 측면에서 미래교육 역량과 현업 적용도가 확대되어서 학교 경영자의 미래교육 준비도를 높였습니다. 다음으로 공급자 측면에서 학교의 미래교육 역량을 지원하는 지원 체계와 지속적인 환류를 통해서 연수의 품질을 개선하였습니다. 네, 교육적 측면에서는 선택형 연수와 참여 프로그램을 적극 확대하였고요. 사례 중심 구성을 통해서 현장 적합성을 제고하였습니다. 파급적 측면에서는 연수생 간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선도적인 연수 프로그램을 국내외로 전파한 점을 들 수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향후 계획은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맞이해서 학교 경영자의 디지털 역량을 제고하고 관련 연수를 대폭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연수생들의 사전 이해도에 따라서 기초, 심화의 수준별 연수를 확대하고 교육 트렌드를 반영한 교과목 또한 최신할 예정입니다.
중앙교육연수원은 학교 구성원들의 역량 향상을 위한 미래교육의 동반자로서 언제 어디서나 연수를 지원하겠습니다. 경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이어서 심사위원 질의응답이 있겠습니다. 두 분께서 호흡을 잘 맞추어서 발표를 해주셨기 때문에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발표 준비하시는데 너무 애쓰셨고요. 정말 흥미로운 어떤 내용들이었기 때문에 이해를 조금 더 명료하기 위해서 저도 한두 가지 정도의 질문을 조금 더 들어보려고 합니다. 이 교육과정이 어떤 그 각각의 내용들이 모듈 5개로 구성됐다는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리고 이 모듈들이 또 필수 과정도 있고 선택 과정도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말씀 주셨는데 사실 발표에서는 그 학습자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대면이냐 비대면이냐 중심의 학습 방식의 선택 중심으로 설명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교육과정이 모듈형 교육과정으로 되어 있으니까 각각의 모듈들에 대해서 학습자들이 정말 선택을 어떤 방식으로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선택을 함에 있어서 연수 디자이너 분들께서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해주고 계시는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사실 이제 2022 개정교육과정 이후로 학습자인 학생들의 어떤 미래 역량 관련되는 관심들이 굉장히 높은 상황에서 이 교육 경영자분들, 학교 경영자분들의 미래 역량도 정말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선택형에 해당되는 이 5개의 어떤 교육 과정들이 앞서서 이제 연구를 통해서 도출하신 어떤 그런 미래 역량하고 어떻게 매핑되는지 궁금한데요. 그 부분도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질문 감사합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해 주셨던 그 하이브리드, 즉 대면과 비대면을 참여하는 그 방식의 선택도 물론 이제 선택형이었고요. 그리고 모듈형 교육과정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면 잘 아시는 것처럼 모듈이라는 말은 건축학 용어에서 나온 개념으로서 이제 조각조각 붙였다가 또 어떨 때는 떼었다가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슬라이드 화면에서 보여드렸던 바와 같이 5개의 주제가 있을 때 내가 필요한 것, 저 사람이 필요한 것이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A 교장 선생님이 사례를 통해서 필요한 A, B를 하나, 2개를 담은 것이고요. 어떤 교장 선생님은 또 뭐 3번째, 4번째, 5번째 거를 담는 장면도 이제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방식의 선택과 주제의 선택, 모든 것을 2가지를 다 의미하는 것으로 이제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주신 두 번째 질문처럼 이제 2022 개정교육 과정에서는 뭐 학습자의 주도성을 강조하고 있고 그것들이 이제 교장 선생님들께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종합적인 역량을 갖추어야 된다라는 생각에서 저희 연수에서도 교장 선생님들의 에이전시, 그 주도성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연수를 먼저 듣고 싶으세요? 라고 묻고 그거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한 것입니다. 그래서 운영 사례를 보니 이제 예를 들어서 작년 상반기 때에는 1번 주제를 들었으면 이제 또 그 해 하반기 때는 3번 주제를 듣고 또 다음에는 2번 주제를 듣고 이런 식으로 기간을 나누어서 듣는 유형도 있었고요. 만약에 대면 연수가 참여하기 어려울 때에는 비대면으로 1번부터 5번을 연달아 듣고 이렇게 각각의 양상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면 저희가 이제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협업을 해서 연수를 진행을 하는 상황인데 저희 중앙교육연수원에서 연수를 대상자를 수집을 할 때, 모집을 할 때 각 시도교육청마다 모두 여건과 상황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요 사업 또한 다른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도교육청에서 특색 있는 사업 그리고 해당 영역에 굉장히 뛰어난 분들을 추천을 주시고 그분들이 연수를 보고 우리 학교는 공간 혁신이 좀 더 맞다라면 공간 혁신을 선택을 하고 우리 학교는 디지털 역량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디지털 관련 부분을 선택하시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 주셨던 디자이너로서의 역할에 대해서 좀 말씀을 주셨는데요. 사전 활동과 본 활동 그리고 사후 연수의 이런 체계화를 위해서 연수 디자이너들이 의견을 경청하고 관련 내용을 바탕으로 토크 콘서트의 구성과 그리고 정책 담당자 그 학계 전문가의 분야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전체적인 연수를 설계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씀 주셨던 학생의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 교육의 마지막 수요자는 학생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 경영자의 의식의 변화가 결국 학교에서의 학생들에 대한 역량을 지원하는데 그리고 교사들의 역량을 지원하는데 핵심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기본 바탕에서 이 미래교육은 이러한 방향이다라는 큰 방향을 함께 제시해주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인천대학교 주태주입니다. 우선 발표 너무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두 분이 호흡을 미리 맞추셨나요? 연습 열심히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딱딱 너무 마주 떨어져서 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우선 저도 한 두 가지 질문, 다들 두 가지 질문 하시길래 저도 두 가지 질문 정도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제가 좀 궁금했던 거는 저희가 요구 분석하는 데 있어서 그 요구 분석을 시작하기 앞서서 선전된 역량들 어떻게 선정했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우선은 요구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참석자가 어떤 대상으로 하느냐가 정말 중요한데 어떤 기준으로 이런 참석자, 응답자를 선정하셨는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찾아가는 연수 운영할 때 어떤 분들을 어떻게 선정을 했고 그래서 몇 건 정도의 요청이 들어왔는데 실질적으로 가서 도와주신 게 몇 건이라서 그러니까 이제 도와준 율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어느 정도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요구 분석은 저희가 이제 이 연수 자체가 22년도에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연수를 위한 5개의 주제를 만들고 그 주제를 만들기 위해서 요구 분석이 사전 단계에서 이루어졌는데요. 그것이 이제 정책 연구를 통해서 이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정책 연구 단계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학교 내부의 변화, 그다음에 교장 선생님의 요구, 그다음에 미래 교육은 뭐고 학교 경영자에게 필요한 미래 교육 역량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대상은 교장 선생님들 대상으로 이제 양적 평가와 그다음에 FGI 등등을 거쳐서 5개의 주제 그룹군으로 묶였던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상은 제가 정확한 수치는 보고서에 기록을 해놨는데요. 약 1000에서 2000여 명 사이에 이제 대상들을 이제 대상을 했고요. 그다음에 찾아가는 사후연수 서비스와 관련돼서는 저희가 이제 올해 처음 이 사후연수 서비스를 기획하다 보니까 공고를 이제 안내를 하고 신청을 다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6개 학교가 신청을 했고 6개 학교를 전체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지 못한 이제 다른 희망들은 있었는데 이제 6개 학교 외에도 다른 희망문의 전환이 있었는데 이제 일정을 조율하다 보니까 저희 연수원의 다른 일정들과 겹쳐서 못 가는 이런 학교들을 대상으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5개 주제에 대한 22년도 들었던 분들이 올해 연수 내용을 못 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 연수 내용들을 이제 반영한 최신 연수 자료를 카드 뉴스 형태로 만들어서 그것들을 전체에게 배부한 상황입니다. 네, 추가적으로 첫 번째 이제 요구 분석에 대한 답변을 추가적으로 드리면 시도마다 이 빠르게 변하는 시대상에 따라서 다양한 연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미래 교육에 대한 연수라고 제시하고 있는데 사실 17개 시도마다 여건이 다르다 보니 분절적으로 하나의 과정으로만 공간이면 공간, 디지털 디지털 분절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저희 연수원이 중앙기관이다 보니 각 시도별로 분절되어 있던 연수 기관들을 시리즈로 묶음으로써 미래 교육의 큰 방향과 기타 차년도 17개 시도교육 연수원의 그러한 연수 개설에도 큰 영향을 주었고 실제 그 17개 시도 중에서 일부 연수원에서는 동일한 연수명으로 추가적인 후속 연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희 이제 한 30초 정도 더 시간을 드릴 텐데요. 정리할 시간을 드릴 텐데 아까 첫 번째 질문 주셨던 것 중에 그 선택을 이제 학습자들이 하게 되는데 학습자가 필요해서 선택하는 거 말고 혹시 그 선택을 도와주기 위한 지원이 있는가에 대한 부분은 답변을 안 주신 것 같아서 그 내용 포함해서 마지막으로 30초 정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선택을 돕기 위한 이제 이 5개의 미래 역량 주제에 대한 리플릿이라든지 다양한 연수 안내 자료를 만들어서 17개 시도에 발송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이제 다음 연도에 듣기 위한 연수 과정들을 미리 매핑을 해드리면서 내가 어떤 연수를 들어야 될지 미리 선택하고 조금 준비하실 수 있도록 하는 이제 자료들을 준비하였고요. 이를 위해서 저희 연수원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요구 분석이 한순간의 요구 분석으로 그치지 않고 다양한 주제들이 항상 변화하기 때문에 애자일 모형에 입각을 해서 연수의 주제, 즉 세부 교과목들도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도 관련된 내용들을 지속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